자, 우리 저 송지영 군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언제 들어왔어요? 저는 저번 주에 잠깐 돌아왔고 이제 있었던 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미국에 총 8년 되었어요? 네네. 미국에 언제 고등학교 국제교환으로 갔어요? 전 2015년에서 16년까지 갔다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이제 대학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에 국제교환 갈 때 고등학교 몇 학년이었죠?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한국에서 자퇴를 하고 이제 간 게 고등학교 3학년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미국에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입학했죠. 네네. 그때 영어도 안 됐을 건데 어떻게 영어를 극복했어요? 일단 우선적으로는 한국말을 쓰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때 저희 그 컨트랙트 한 거에서 3개월 동안 이제 한국말을 쓰지 마라. 이제 그랬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럼 석 달 만에 영어 능력이 상당히 극복됐다는 그런 거죠. 그때 굉장히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로 갔죠, 그죠? 고등학교 3학년. 네네. 전혀 수업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수업을 따라갔어요? 그때는 이제 저기 이웃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도와주셔가지고 A부터 C까지 어떻게 읽는지부터 다 배웠고 이제 영어에 그냥 항상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영어에 빠졌구만. 예. 결론적으로. 네네. 그때 홈스테이 부모님이 네. 아주 잘해줬죠. 그 실제 홈스테이 가정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아 정말 중요하고 여기 홈스테이랑 맞지 않으면 이제 집에 가도 편히 쉬는 느낌이 없어서 조금 고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홈스테이 가정 부모님을 진짜 자기의 친부처럼 이렇게 아주 가깝게 지나고 네. 서로 좋은 관계 형성돼야 되겠죠. 네 지금도 뭐 연락하는 아, 지금도 관계고. 연락하고? 네네. 지금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허. 다 이렇게 잘 지내면 언젠간. 미국의 고등학교 생활이 단순히 공부만이 아니고 가해 활동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군은 축구를 잘했잖아요. 네네. 그리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아 이게 솔직히 학교만 다녀서는 이제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정적인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공동 관심사라는 걸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시가 되면 고등학교 마치니까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이제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운동이. 미국 고등학교와 한국 고등학교 간의 큰 차이점을 네. 하나를 딱 찝는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일단 방과 후 활동 아, 그렇구나. 그게 너무 다르고 이게 너무 체계적으로 잘 돼 있어가지고 저희는 11시까지 야자해야 한다. 이게 한정적인데 3시에 끝나면 이제 할 게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미국에는 네. 아니 한국에는 한국에 야자를 하잖아. 네네. 미국은 할 걸 잘 찾아야 하잖아.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아. 진짜 직접 찾게 되기 때문에 좀 더 이른 나이에 독립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이때까지 우리 지훈 군이 벌써 내가 보낼 때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예, 이제 10년 됐습니다. 10년 그죠? 넘었습니다. 내가 보낸 애들 100명이 넘거든. 예, 예. 근데 큰 차이점이 뭐냐면 한국의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행복을 몰랐거든. 근데 간 애들은 방과 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네. 굉장히 행복한 경험을 가지는데 지훈 군은 어떻게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행복이라고 이제- 해서는 자기 좋아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것. 이제 항상 한국에 있을 때는 부모님이 하라는 것만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 외국에 혼자 나가 있고 이제 내가 뭘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때가 이제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학생이나 누구나 독립심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의지하게 되고 이제 뭐든 다 해주시니까 부모님이. 근데 이제 그런 게 약간은 좀 멀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혼자 살아가야 할 방법을 계속 갈구하는 것 같아요. 실제 국제 교환 갈 때 우리 지훈군이 성적이 어땠어요? 우리 상중하로 본다면 저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중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자, 돌아가서 이제 미국 고등학교를 그때 1년 만에 졸업했죠? 1년에 네 운이 좋게 어. 마지막 시니어 이어 그걸로 들어가가지고 한국의 고등학교 성적을 다 인정을 하고, 네네 그죠? 네네 그때 한 번은 그 스웨덴에 갔다 왔죠? 한 6개월 정도 갔다 왔죠? 네. 그래도 성적이 인정되고, 네. 하여튼 1년 만에 졸업을 하고, 네 그래서 졸업증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디플롬을 받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어느 대학을 갔어요? 전 이제 미네소타 주립대 갔습니다. 그 어렵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또 다른 곳이고 음. 적응하기가 힘들었는데 또 한국인들도 좀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인 친구들도 좀 있고 해서 그래서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항공학부에 네네. 조종 전공을 했죠. 항공 조종 네네. 전공을 했죠. 네, 그걸로 이제 졸업을 했습니다. 미네소타 주립대학의 항공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굉장히 지금 크고 있는 학교고 한국인들에게 또 좋은 한국 기회가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한 50명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만약 항공 정비도 생각하고 없고 항공 조정학과가 있죠, 그죠? 전공이 네네네.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뭐 지상직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쪽으로 에비에이션 하면은- 매니지먼트 학과가 있죠. 네네 그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 애들은 뭐, 주로 조정 학과를 많이 선택합니까? 또는 항공 경영 쪽으로 많이 선택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조종이 99%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전체 등록금 수준은 어느 정도죠? 이제 뭐 학비 같은 경우는 비행 실습비는 따로니까 그 뭐 10만 불에서 11만 불이 산정이고 네 이거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웹사이트에서 확인을 하시는 게 거의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항공 대학의 그런 수준이죠, 그죠? 좀 다를 네, 수가 있겠죠.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조금 더 비싼 데도 있고 그런데 여기 뭐 좋습니다. 학비는 어때요? 뭐 좀 싸죠, 상당히 주립 대학이니까. 네, 등록금은 그래도 서울에서 사립대학 가는 만큼이고 그렇지만 이제 비행 실습비는 따로라는 거를 약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학교 다닐 때 좀 알바 많이 했어요. 알바 많이 했습니다. 뭐 접시 닦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저기 한국 식당에서 알바해봤고 네, 그리고 그러고 서버로 알바했었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저기 항공 쪽으로 이제 기록 관리관 같은 걸로 이제 채용이 돼가지고 뭐 조교로서 대학에 네네 인턴이 돼가지고 영어도 그렇게 우수하지 못했는데 조교로 임용이 됩니까? 그때는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좀 잘할 수 괜찮았고. 네 야, 잘할 수 괜찮네. 있었습니다. 네 실제 항공 분야가 상당히 전문 분야인데 네네 어떻게 지금 항공 대학에 가서 졸업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저는 군대 가기 전 포함해서 5년 걸렸습니다. 굉장히 빠른 셈인데. 평균적인 게 5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오. 이게 또 비행이 날씨랑 비행기가 또 쓸 수 있는 그 기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4년 안에 이게 커리큘럼이 짜져 있어서 4년 안에 하려면 모든 걸 제 시간에 맞춰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타이트했구나 그러면. 네, 제가 그래서 그 시기도 조금 놓쳐가지고 이제 1년이 딜레이가. 한국에 들어서 군을 마쳤어요? 군은 마쳤습니다. 네, 재학 1학년 중에 와가지고 네네 1년 만에. 휴학을 하고 1년을 하고
휴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다가 어. 다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쭉 있었습니다. 전공할 때 굉장히 어렵지 않았어요? 굉장히 전문직이고. 아 이게 처음에는 그 용어들이 되게 생소한데 이제 알고 나면 또 계속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뭐 습관적이 되고 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간용어가 많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알기가 어려운데 알고 나면 그래도 이걸 쭉 이어나갈 수 있. 한국의 항공대학 들어가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항공대 나오면 영어가 안 되니까 네. 국제 그 항공사에 취업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죠. 뭐 졸업하게 되면은 항공 비행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장점이 많죠. 확실히 이제 언어를 많이 배워가는 장점은 있고. 네. 일단. 어때요? 그 저거 한국에도 항공대학이 많은데 네네. 이 비행 실습할 때일 때 네네. 비행 안전도는 어때요?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공포가 없었어요? 이제 뭐 저희 비행 학교는 또 음. 대학교랑 이렇게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음. 저희는 세이프티가 항상 넘버 원이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저희 뭐 세이프티 컬처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음. 그런 문제는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떨어지면 뭐 끝이니까. 그죠. 미네소타 항공 학부의 경우에 전체로 뭐 미국의 뭐 랭킹이랄까 항공대학 중에 네. 따지면 얼마 돼요. 물론 뭐 아주 좋게 제가 얘기하겠지만 자세히는 그렇게 콕 집어서 제가 숫자는 못 드리지만 지금 굉장히 크고 있다는 사실은 좀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의 이제 항공대학의 경우에는 전체 몇 개나 됩니까? 와 이게 거의 주마다 거의 있는 것 같고 없는 주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가 위스콘신에 인접해 있으니까 위스콘신에서 여기를 오기 위해서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졸업은 했죠? 네 졸업했습니다. 졸업하고 졸업 인증서를 받았어요? 네 이제 디플로마가 집에 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난 왔을 때 좀 스캔해서 좀 보내주세요. 네. 미국의 항공 조종사의 전체 연봉 수준은 어때요? 한국보다는 더 높다. 그 높죠.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졸업하고 나서 네. 그럼 얼마쯤 되죠? 한국에는 지금 거의 2억 정도 연봉 3억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불? 이게 연차마다 다르긴 다르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10만 불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계속 올라가는 시스템이라 처음 초기를 본다고 하면 10,000불에서 볼 것 같습니다. 네, 10만 불이죠. 10만 불. 네. 그렇죠. 10만 불에서 아하. 이제 자기 하기 나름 연차 쌓이고 이제 자 졸업 한 데서 바로 조종사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다음 맞습니다. 조종사가 실제 조종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요? 이제 저희가 비행 실습을 하면서 쌓은 시수가 이제 한 300시간 정도 되니까 이제 항공사를 가려면 1000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채우는 방법은 한 700시간 정도 네. 나머지 시간을 비행 교관으로 이제 그 시간을 채운 다음에 1000시간이 되면 이제 어플라이를 할 수 있는 비행 교관은 어디에 대학의 비행 미네소타 대학의 네. 교관으로 네. 그 시험하는 문제 없습니까 교관으로? 그 뭐 되는데. 이제 트레이닝 잘 해왔으면 이제 또 이제 교관할 때부터는 봉급을 받죠. 네네 그러면 생활이 가능하죠. 조금 그래도 네 학생 때보다 수입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러면 몇 년 정도 교관 생활해야 되죠? 한 700시간 정도 한다면은 근데 이게 미국인이랑 한국인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저희는 신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신분 해결이 가장 큽니다. 한번 네. 비자 얘기죠? 네. 취업 비자 얘기죠? 네, 취업 비자라든지 이제 뭐 그린카드 영주권을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게 조금 저희한테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큰 문제가 없을까? 항공조종사 이런 전문직은 네네. 아무래도 스템에 들어가는 직업 아닙니까, 그죠? 네, 제가 스템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스템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지금 한국의 학생들이 이제 거의 미국 갈 때 뭐 인문사회 격리 이런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스템이란 것은 스템에 대해서 설명해줘요. 스템은 이제 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런 네. 얘기죠 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음, 그리고 매스매틱스까지 그렇죠. 그 학부에서 졸업을 하면 음, 이제 OPT라는 기회를 주는데 음, 스템 익스텐션이라 해가지고 초기 1년을 받고 이제 24개월을 연장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총 대학 졸업 후에 취업 비자 없이 있을 수 있는 기간이 36개월 정도가 되는 제도가 OPT 스템 제도입니다. 네. 아무래도 스템 관련 학과를 졸업하게 되면은 네. 취업 비자 받는 데 훨씬 유리하죠, 그죠? 그 나중에 이제 회사를 잘 가고 이제 회사에서 또 스폰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 종종 우리 보내는 학부형들이 이런 공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야, 미국 가면은 총기 사고가 뭐 굉장히 많이 나고, 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사이가 불안정하다. 혹시 우리 애가 네, 그 귀환에 어떻게 지장이 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안전도 그런 굉장히 공포를 가지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그렇게 큰 도시에 있지 않다 보니까 음. 그런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지 않지만 또 큰 도시, 대도시 이런 쪽으로 나가면 확실히 그런 일들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본다면은 한국도 범죄가 있을 수 있고 어디든 있단 말이에요. 네, 이번 우리 스페인에 보낸 애가 있었는데 네, 야, 스페인은 불안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 아, 근데 실제로 보면은 확률을 본다면은 그는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총을 들고 온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없잖아요. 네. 그 확률이 희박한 걸 가지고 어찌 보면은 확률보다 크게 해가지고 혹시 뭐 모든 학교에 총기 사고 일어나느냐 아니냐 그 이렇게 정도는 생각하거든. 아닙니다. 그죠? 네. 너무 과장된 네, 공포 아니냐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어땠어요? 전체적으로 학습 분위기가 미네소타 대학에. 학습 분위기가 확실히 이게 항공과 자체가 조금 역동적인 친구들이 많았고 운동 좋아하고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케이, 전체로 봐서 이제 그 지훈군이 미국에 갈 때에 비해서 벌써 8년 됐잖아요. 네. 근데 한국을 본다면은 지금 졸업을 하고 그죠? 지금 네. 올해 28인가? 네. 그죠? 그러면 이제 한국에 졸업하고 군에 갔다는 그런 건데 이제 크게 보면은 한국에 있었을 때의 지훈군의 어떤 네. 생각과 미국에 갔을 때 고등학교는 큰 돈 든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네. 뭐 고등학교 로타를 갔으니까 네. 뭐 학비도 크게 돈 든 것도 아니었고 또 대학도 보면 한국 수준이었고 또 저 알바도 가능하고 네. 그다음에 단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는 실습비, 항공 실습비가 네, 굉장히 네. 부담됐죠, 그죠? 네. 그런 것인데 이제 지금 얘기는 한국에 있었을 때 송지훈군의 어떤 자화상, 네. 자기 느낌, 자기 정체성.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미국의 이제 조종사 그 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항공 교관으로 네. 이제 취업이라고 볼 수 있죠. 네. 하는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 비교를 해본다면 진짜 한국에 있을 때는 좀 독립적이지 못했던 것 같고 이제는 뭔가 저만의 목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또 직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잖아요. 네. 제가 뭐 옛날에는 진짜 한국에서 대학 간 다음에 이제 선생님을 하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제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좀 생각하게 되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또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지훈군이 고등학교 3학년을 들어갔을 때 네네. 지금 현재 중고등학교 애들에 대해서 지훈이 경험을 봐서 네. 이제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고등학교 애들에게 고등학교. 만일의 경우에 이제 지훈군에게 내가 고등학교 학생인데 네네. 지금 뭐 한국에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미국에 가서 또 스페인에 가서 이런 걸 거치는 게 어때요라고 했을 때 네. 어떻게 조언을 하고 싶어요. 그 공부를 이제 엄마 아빠가 하라 해서 하기보단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음, 꼭 오거든요. 음, 네. 그때 시작해도 안 늦으니까 너무 막 이 공부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네, 그지? 그런 스트레스보다는 음,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자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게 더 자기 발전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그 말 해주고 싶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그동안에 이제 부모님들도 정말 소시민 아니었어요. 그죠? 그죠. 그죠? 일반 소시민. 네네.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소시민인데 학비를 대면서 얼마나 고생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네네. 고생한 부분들 네. 부모님에 대해서 감사의 얘기를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부모님이 착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또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국 오면 또 뵈는 걸로 하죠. 사랑합니다. 오케이. 하여튼 고생했어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